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전기 회로예요. 자, 회로라는 것은 뭐다?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요. 자, 이 노트 안 가져왔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줄 맞춰 반듯반듯하게 필게 하세요. 구성 요소들을 연결해서 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고 도선으로 그 도선에 여러 가지 전기 회로들이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전기 회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런 거 있었을 거야. 이거 있었잖아요. 한쪽 쇄구에는 전자가 50개 남아 있고, 이쪽에는 양공이 50개 있다고. 이 상태에 만약에 여기를 두 개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 남는 전자 50개가 이쪽에 양공 50개를 위해서 요렇게 이동하게 되잖아. 전하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죠. 일정 개수까지만. 그죠? 그런데 전기 회로는 이렇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 전기가 계속 흘러가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기 회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간단한 전기 회로 구성 요소들만 좀 적고 알아보고 갈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온 겁니다. 기억해요? 자, 첫 번째. 요거 뭐죠? 뭐예요, 이거? 전지죠, 전지. 자, 요게 전지인데, 이 중에 특징,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죠? 응? 대답 좀 하자. 자,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쭉 하면 요거는 도선입니다. 혹은 우리가 쉽게 전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구나 저항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냥 하나로 할게요. 우리가 얘는 이제 저항이라 해가지고 오늘 배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 A가 적혀 있는 거는 전류계. 똑같이 생겼는데 V가 적혀 있는 것은 전압계입니다. 알겠어요? 왜 이리 피곤해 보이냐? 좋냐? 어제 왜 일찍 안 잤어? 응? 자, 그 외에 요 정도만 딱 배우면 되겠네요. 이 포켓몬볼 같이 생긴 얘는 뭐죠? 전구다, 그지?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오늘 전기회로 다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자, 전류 I. 우리가 회로상으로 기호로 적을 때는 I라고 쓰고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전류라는 것은 도선을 통해서 회로를 흘러가는 단위 시간당의 전하의 양을 우리가 전류라 그래요. 근데 요거 봐봐. 뭐뭐당이라 그랬잖아. 맞죠? 그럼 얘가 뭔데? 기준값이죠. 그러면 전하의 양이 변량이잖아.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비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문장을 공식으로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분자다, 분모다? 분모가 기준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류의 크기라는 것은 시간당, 글자가 왜 이래? 전하야. 초 단위를 쓰는 시간이고요. 이게 전하량인데 단위는 쿨롱입니다. 혹은 역시 무슨 소리냐? 1암페어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에 1쿨롱이라는 전하가 흘러간 거를 1암페어라고 하고 이 1세컨드 1초에 흘러간 1쿨롱이라는 전하는 전자 기준으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가 요런 도선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원소할 때도 배웠지만 금속이라는 원소들은 이렇게 사실 양이온인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고 이 사이사이에 금속의 양이온이 되면서 방출된 전자들이 평소에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막 움직여 다니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도선에 건전지 전압이 걸리게 되면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 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서 전자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달리게 된다? 전자들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 가상의 어떤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지나갔냐 1초에 1초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를 헤아리는데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그걸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하량 Q. 전하량의 단위는 위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하는데, 전하량의 뜻은 도선을 흘러가는 전자들이 흘러보낸 총 전하의 양을 우린 전하량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요 공식을 틀 수 있겠죠. 맞지? 어떻게? Q는 I 곱하기 T가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1쿨롱이라는 거는 1A 곱하기 초가 될 거 아니야. 맞죠? 1쿨롱은 1A 초가 되고, 1A 초가 되면 이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 전하량이고 전류는 시간당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전자들이 많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도선에 전자가 흐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통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도선 속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왜 이러냐면 맨 처음에 전류라는 개념을 과학자들이 처음 인지한 시점은, 전류나 정기적인 현상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시대예요. 정전기 현상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일렉트릭이라 그러잖아요. 일렉트릭의 어원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집트어에서 와요. 그리스어와. 엘렉트라라는 그리스어에서 온단 말이야. 그 당시 그리스랑 이집트랑 그쪽에서 학문을 주도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마이너스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왜? 음수인데, 마이너스인데. 맞죠? 예를 들어, 현우니 이 생각해 봐봐. 네 내일부터 하루 용돈 마이너스 500원. 어떻게 해야 돼? 눈앞이 캄캄하죠? 하루 용돈이 마이너스 500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상을 해봐. 현실화 시켜봐. 아침에 학교 갈 때 네 주머니에서 돈 500원을 꺼내서 어머니한테 지어드리고 어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로 가면 돼요. 이상하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대과학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라는 거는 반대 방향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부호의 방향성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거를 현대과학 기술이 알려진 뒤에도 굳이 이것 때문에 이거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 우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 말은 뭐다? 이 회로에서 지금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쭉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요렇게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정기적인 효과, 뭐 전구에 불을 켜거나 저항에 열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기적인 효과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가 아니고 뭐다? 전자가 건전지로부터 받아서 운반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혹은 이거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 그래서 전위라고 부르면 되는 에너지. 이 전위를 소비하는 것이지, 따라서 회로 속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전하의 총량은 일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이거 봐봐. 요렇게 저항이 3개가 직렬로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개 너무 많네. 2개 맞아. 그러면 봐봐. 여기에 10쿨롱이라는 전하량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저항을 지난 전하의 총량도 몇 쿨롱이 돼야 된다? 전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10쿨롱이겠죠. 맞지? 그럼 이 저항을 지나도 여전히 지나가는 전하의 양은 얼마냐? 10쿨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건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해서 삥 돌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배웠잖아.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지금 충분히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가득 들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 전압이라는, 전지라는 힘이 가해지니까 그냥 앞에 있는 다른 전하한테 어깨동무 해가지고 기차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도 지나고 있고, 여기도 있는 놈도, 여기도 있는 놈 칙칙 폭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냥 전자들이. 그러면, 여기도 10쿨롱, 여기도 10쿨롱, 여기도 10쿨롱이 말이 되지. 맞죠? 근데 요게 몇 초 만에,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전하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이 5초를 다 골고루 나눠주면 몇 암페어?
다 똑같이 2A가 흐르겠죠. 맞지?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는 회로를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런 직렬 연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전체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랑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다? 전하라는 녀석들이 뭐하고 있다? 기차놀이 하고 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렬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요. 병렬이라고 하는 구조는 뭐냐면 한 줄로 가던 회로가 이렇게 두 줄로 나뉘어져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시쿨롱이 들어왔는데 요 위쪽으로 6쿨롱이 갔다고 쳐. 그럼 밑으로는 몇 쿨롱이 지나갈까? 헷갈려? 사람으로 생각해봐. 10명이 왔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반찬을 뜨는 곳이 두 줄로 갈라져 있어. 10명이 급식실에 들어왔는데 위쪽으로 6명이 갔어. 그럼 밑으로 몇 명 가야 돼? 4명 지나가면 되죠. 그럼 밑에 얼마? 4쿨롱. 그러면 애들이 여기로 해서 몇 명이 나가면 돼요. 이제 다시 10명이 나가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이 똑같이 몇 초 동안 일어났다? 5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똑같이 다 5초로 나누면 맞죠? 얘는 몇 암페어? 2암페어죠. 맞지? 여기는 1.2암페어, 여기는 0.8암페어, 여기는 다시 2암페어가 되잖아요. 맞지? 즉 뭐다? 병렬일 때 이렇게 길이 갈라질 경우에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요 지점 잘 봅시다. 요 지점. 요 지점. 갈라지는 길 있지?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병렬을 풀 때 푸는 방법입니다. 뭐가 똑같다? 들어가는 전류 혹은 전하량과 나오는 전류 혹은 나오는 전하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식이 어떻게 잡힌다? 전체 전류는 그 갈라진 각 부분 전류의 전류합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뭐? I1, 얘가 뭐? I2, 얘가 뭐? 전체 전류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나온 얘도 뭐? 전체 전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 사용법. 저기 전류계는 지금 여기에 이 하이탑 요 교재는 그림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 여기에는 하이탑에는 지금 좀 없네요. 자, 전류계라는 기계 장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에 빨간색 전선을 꽂는 단자로 플러스 단자가 하나 있고요. 보통 검은색 단자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통 뭐가 적혀 있냐면 50mA, 500mA, 5A라고 각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단자들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전류계니까 여기에는 전류계다라고 딱 표시가 돼 있고, 0점 조절용 드라이버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금이 쭉 있는데, 2, 3, 4, 5, 1, 0,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끝에 보면 50, 500 요렇게 눈금이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때는 요 0에 딱 바늘이 있겠죠. 맞지? 자, 전류계 사용법. 여기서 봤더니 전류는 직렬해서 일정하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해야 되고요. 전지의 플러스 극쪽을 플러스 단자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은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자가 1, 2, 3, 3개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는 가급적 원표가 제일 큰 값이잖아.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되고요. 저항이 없이 직접 건전지와 연결하면 고장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단자 지키라 그랬잖아. 요거 반대 연결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읽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늘이 여기 3에 가 있다고 치자고. 바늘이 3에 있을 때 5A 단자에 연결하면 현재 전류가 3A라는 소리고요. 500mA에 연결하면 요 눈금 중에 500이 최대값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0.3A, 즉 300mA라는 소리가 되고, 50mA 단자에 연결하면 0.03A, 즉 30mA라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어? 요거 중요합니다. 단자 연결,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0점 맞추고 출발한다. 알겠죠? 필기. 자, 그 다음 바닥 90쪽. 자, 전압에 대해서 자, 전압이라는 녀석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 기호 공식을 적을 때 쓰는 기호하고 단위하고는 다른 글자였잖아. 그지? 맞죠? 아까 우리 전류는 기호가 I, 단위가 A, 암페어. 그지? 근데 전압은 기호도 V, 단위도 V, 볼트라고 해서 나중에 화학 공부를 고등과정 심화 레벨까지 하다 보면 배웁니다. 볼타전지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건전지는 아니구나. 화학전지를 만든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합니다. 단위 이름은. 자, 전압이라는 뜻은 정기적인 압력 차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전압 말고 우리는 동의어로 쓰는 말에 기전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동의어로 쓰는 말에 전이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게 나중에 물리학 2 우리가 지금 중등과정 하고 있잖아요. 고등과정 심화가 되면 요 세 개의 뜻에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나오는데 적어도 중등이나 고등과정 기초까지는 같은 뜻으로 봐도 무방해요. 기전력이라는 말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이차라는 말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 하이탑 그림이 참 잘 나와 있는데 요런 크기나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원통형 물통이 있다 칩시다. 여기에 한쪽에는 물이 이만큼 담아져 있고 한쪽에 물이 조금 요만큼 담아져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봐봐. 결국 이 둘은 조금 이쪽이 좀 짧아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압력 혹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생긴다. 그지?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요 밑에 이 둘을 연결하는 파이프관을 이렇게 딱 연결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물이 여기로 쭉 흘러가겠지. 맞지? 여기는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점점 내려올 거고 얘는 점점 올라가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겠다. 그죠?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펌프를 달아서 여기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쪽으로 물을 내려 보내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계속 물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겠지. 여기서 일로 물이 흐르고 여기에 온 물을 펌프로 빨아 올려서 이쪽에다 부어주면 계속 높이 차이가 유지되면서 물이 계속 순환하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 펌프의 역할,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뭐가 하는 역할이다? 전압
혹은 우리가 전지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전압에 대해서 자, 전지가 하는 역할은 보통 우리 건전지 하나 몇 볼트? 1.5V라고 하잖아요. 맞지? 이 1.5V라는 뜻은 자, 건전지 지나기 전 요쪽 선생님이 지금 여기 파랗게 칠한 부분 하고 지난 이쪽 플러스 극쪽 여기 마이너스 극쪽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양쪽의 차이가 플러스 1.5V라는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맞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지나가게 되면 그 건전지 한 개분의 전압만큼 위치 에너지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요거 잘 봅시다. 이 전지의 직렬 연결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말은 어떻게? 더하기 빼기 우리 건전지에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이 빼기와 다른 건전지의 더하기 빼기 요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죠. 자, 그럼 얘는 지금 건전지가 몇 개 연결돼 있다? 2개 직렬로 연결돼 있죠? 우리가 건전지 하나를 1.5V라고 가정하면 2개니까 몇 볼트? 3V가 되겠지. 건전지가 3개 연결하면 한 개 1.5V라고 가정하고 3개면 4.5V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계속 쭉 연결해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직렬 연결한 개수에 대해서 총 전압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겠죠. 어이! 그런데 문제는 뭐다? 개수가 점점 늘어도 그 건전지의 총 수명은 어떤 상태가 된다? 한 개일 때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그러면은 직렬 연결은 언제 쓰는 게 맞다? 큰 전압이 필요할 때 쓰는 게 맞고요. 맞지? 이걸로 봤을 때 직렬 연결 전체 부위는 각 부분 전압의 합과 같겠죠. 맞지? 그에 비해서 자,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자, 우리 건전지 더하기 빼기 극이 있잖아요. 또 이쪽에 더하기 빼기 극이 있잖아요. 맞지? 어떻게?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봐. 보통 병렬 연결할 때는
여기랑 여기 그 병렬 연결의 두 경로에 같은 전압을 맞춰주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봐봐. 우리 요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지? 무슨 소리다? 여기서 요로 갈 때도 플러스 1.5V, 여기서 요로 갈 때도 플러스 1.5V. 그 말은 여기서 요로 가도 플러스 1.5V 밖에 안 되는 거죠. 건전지가 한 개가 병렬이니까. 그지? 이 말은 뭐다? 여기에 건전지를 계속 병렬로 연결한다 해도, 맞지? 어떻게 된다? 건전지 개수 대비 총 전압의 크기는 뭐랑 같다? 한 개일 때와 차이가 없죠. 한 개를 병렬로 했을 때는. 맞지? 그 대신에 그러면 얘는 왜 하느냐?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전지를 쓸 수 있는 전체 수명의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건전지의 병렬 연결은 긴 사용 시간이 필요할 때, 혹은 안전과 관련된 장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그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헬멧에 붙어있는 헤드랜턴 있죠. 혹은 취미로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 낮에는 등산하면 더우니까 밤에 등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길을 비춰보려고 여기 헤드랜턴을 끼시잖아요. 이 헤드랜턴은 밝은 게 중요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는 게 중요해? 계속 켜져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이 헤드랜턴은 직렬이 유리하다, 병렬이 유리하다? 병렬이 유리하겠지. 그런 자리는. 맞죠? 그래서 얘는 긴 사용 시간을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게 병렬 연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자, 그리고 전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게 더 있거든요. 저항하고 연결해서. 일단 요 전압에 대한 기본 개념, 건전지 연결하는 것까지 먼저 필기. 그래서 봐봐. 아까 우리 전압은 직렬일 때 합계였죠. 맞지? 그래서 전압은 병렬일 때 전체 전압은 일정합니다. 병렬일 때는. 그래서 막 건전지를 되게 복잡하게 연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전지 한 개만 연결하고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 있죠. 그럼 요거 전체 전압은 얼마냐 물어보면 얘네들은 한 개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병렬이니 실제로 두 개분의 전압을 만들지. 또 여기는 한 개죠. 여기는 세 개가 병렬인데 세 개분의 전압은 만들 거 아니야. 맞지? 이럴 때 팁은 뭐냐면 여기 회로 건전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줄을 그으세요. 네 마음대로.
선생님은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그었죠? 그럼 이 줄에 건전지 몇 개 있는지 달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죠. 맞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1.5V 7개니까 10.5V가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전압하고 연결,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지금 건전지는 결국 전압을 올려주잖아요. 전위를. 그럼 이 에너지를, 올라간 에너지를 쓰는 곳이 바로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 R, 레지스턴스, 혹은 프랑스어로 뭐 레지스탕스라고도 하는데 단위는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습니다. 역시 이것도 알파벳이에요. 물론 영어 알파벳이 아닐 뿐이야. 그리스어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 오메가고요. 오음은 과학자 이름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역할로 도선을 흐르는 전하의 흐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전류죠. 맞지? 도선에 흐르는 전하 흐름. 전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아까 우리 전류라는 게 이렇게 도선에 양이온들이 존재를 하고, 맞지? 그 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전류라 그랬잖아. 맞죠? 이렇게 전하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쭉 흐를 때 우리는 뭐라 그랬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보면 온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입자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체 입자들은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하는데 특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입자의 이 흔들리는 진동이 활발한 거예요. 이렇게 활발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충돌에 의해서 흐름의 방해를 받겠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충돌해서 그 전자의 흐름, 즉 전류에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봐봐. 요 저항체가 길면 길수록 부딪힐 확률이 늘잖아. 그죠? 맞지? 그리고
요게 단면적이에요. 저항이 굵으면 굵을수록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빈 공간이 더 많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저항. 물질이 가지는 고유 성질로 비저항이 작다는 말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좋다. 그래서 도체. 맞지? 그럼 반대로 비저항이 매우 크면 전기 전도도가 엄청나게 낮아서 절연체, 즉 부도체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하가 운반해온 전이, 이게 전압이잖아 사실은. 이 전위를 뭐로 바꾼다? 충돌에 의해 열에너지로 소비하게 됩니다. 전하가 운반해온 전이 사실은 전기에너지의 총량이잖아요. 걔네들이 열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왜? 전자가 충돌하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지?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충돌에 의해 열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는 말은 전위가 감소한다는 말이죠. 건전지는 전위를 플러스 시켰잖아. 그 플러스 된 전위가 내려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얼마만큼? 전류와 저항의 곱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저항 하나당. 그 말은, 자, 봐봐. 여기 우리 건전지 전압 V가 있죠. 맞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저항 R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결국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요쪽 전압이 플러스 되기 전이 하늘색이고 전압이 플러스 된 뒤가 지금 요쪽에요. 밝은 형광 오렌지색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요 부분에 위치의 전위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부분을 그냥 E 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전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겠지. E 제로 말고 V 제로라고 하자. 그럼 봐봐. V 제로에서 지금 우리 전류는 요렇게 돌 거 아니야. 그죠? V 제로에서 건전지 지나가네 플러스 V. 맞지? 그 다음에 전류가 저항을 지나가네요. 그지?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 얼마만큼?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전위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올라간 만큼 여기서 내려오죠. 맞지? 했더니 얼마다? 다시 V 제로네.
그러면 여기 V0 약분 양쪽의 같이 0으로 바꿔도 별 문제 없겠네요. 그지? 0으로 딱 바꾸고 났더니 어떤 계산식이 된다? V 빼기 IR은 0. 따라서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맞죠? 혹은 저항은 R은 I분의 V가 되지. 우리는 얘네들을 가르켜서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혹은 얘를 어떻게 외워도 되냐면 동그라미를 딱 치고 요렇게 V, I, R을 딱 적는 거야. 봐봐. V는 IR. 맞죠? I는 R분의 V. 맞지? R은 I분의 V.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거속시처럼 그렇게 계산되죠? 맞지? 자, 여기까지 필기 일단. 요거 필기하면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로 저항 연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요거 빨리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자, 저항을 연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렬회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아까 여기 전압은 플러스 V였다. 그죠? 맞지? 여기에 저항이 R1이랑 R2가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이 저항에도 I가 흐르겠죠. 왜 이거 직렬이잖아. 이 저항에도 얼마가 I가 흐르겠다.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회로 분석을 해볼까요? 한번 삥 그냥 돌려보자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은 플러스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는 0이 되죠. V0 그냥 바로 뺐어요. 여기서 여기를 V0 주면 여기 V0 있고 여기도 V0 있을 거니까 그냥 빼면 되지. 맞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넘길게요. V는 자 I로 묶으면 R1 더하기 R2가 된다. 그죠? 맞지? 근데 아까 뭐였어? 옴의 법칙 V는 IR이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 IR 전체는 I의 R1 더하기 R2가 돼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R 전체는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자, 직렬은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직렬 연결을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저항이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난다?
저항이 길어지니까 저항의 총값이 커지겠죠. 맞지? 자, 하나 더. 자, 그러면 병렬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병렬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여기 역시 그대로 플러스 V가 있고, 그죠? 여기에 R1, 여기에 R2, 여기에 올라가는 전류가 I 전체라면 여기는 I1, 여기는 I2가 흐른다. 그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분기점이네. 여기도 분기점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전류도 I 전체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일단 봐봐. 요 부분하고 좀 더 진하게 닿죠. 요 부분하고 딱 전압이 V볼트 차이죠. 맞지? 맞잖아요.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다 똑같네.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식이? V-I1 R1은 0이 되고 V-I2 R2도 0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각각 I1은 R1분의 V와 I2는 R2분의 V임을 알 수 있죠. 그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다? 전체 I는 I1 더하기 I2를 대입하면, 요 둘을 대입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R 전체분의 V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가 돼서 약분이 되죠. 졸지 말고 이 자식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와 같겠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얘 같은 경우는 잘 봐보세요. 실제로 회로를 연결한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R1이고 얘가 R2잖아. 맞지? 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를 표로 정리하면 직렬과 병렬 연결해서 전류는 어땠어요? 직렬일 때 일정했고, 그지? 병렬일 때 어떻게 됐다? 더했죠. 맞죠? 전압은 직렬일 때 더했고요.
병렬일 때 일정했어요. 맞지? 저항은 직렬일 때 각 저항을 그냥 더했고, 병렬일 때 역수는 각 저항 역수와 크기가 같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요거 필기. 직렬과 병렬 구별한 거. 자, 봅시다. 자, 회로의 연결까지 배우고 나서야 우리는 제대로 전압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압에 이런 말 있었죠. 전위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다? 건전지에는 플러스 전압이 작동한다 그랬고, 그죠? 저항에는 요렇게 전압 강하,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전압계 쓰는 법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랑 똑같다? 전류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일단 아까 전류계는 여기 전류계라고 A 적혀 있었잖아요. 전압계니까 뭐 V가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을 때 요쯤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를 좀 깨끗하게 쓰려고 밑에다 적은 거야. 그리고 똑같이 눈금이 있습니다. 보통 0, 1, 2, 3, 마이너스 1 똑같이. 그리고 대신에 여기 이제 좀 더 큰 숫자들이 적힐 수 있겠죠. 보통 15, 30 요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빨간색으로 플러스 단자가 있고요. 검은색으로 마이너스 단자들이 전선을 꽂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15, 30이잖아. 그럼 어떻게? 3V, 15V, 30V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네. 여기 적자. 똑같이 여기 0점 조절용 드라이브 꽂는 나사 자리가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읽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2의 선에 가 있다고 치자고. 맞지? 그럼 봐봐. 이게 3, 15, 30이면 10, 20으로 적혀 있겠죠. 맞지? 여기는 1, 5, 10 적혀 있을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단자가 30V에 꽂혀 있을 때, 15V에 꽂혀 있을 때, 3V에 꽂혀 있을 때 각각 20V, 10V, 2V의 수치를 읽을 수 있고요. 대신에 전압계는, 자,
설치 방법. 공통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전압계의 플러스 극을 플러스 단자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라는 게 공통적인 거고요. 전류계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는. 대신에 구별해야 될 사항.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단자는 큰 값부터 연결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구별할 거. 뭘 구별해야 되냐면요. 얘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전지와 1대1로 직접 연결하는 거 아까 전류계는 안 됐잖아. 맞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봐봐. 저항 두 개 숫자 아무거나 말해봐봐. 저항 두 개 숫자 아무거나. 한 자리 자연수 두 개 아무거나 네 맘대로. 1, 2 너무하잖아. 좀 더 복잡한 거. 딴 숫자는 상관없어. 그래 좋다. 1, 2로 할게. R1은 1옴, R2는 2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회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직렬회로, 병렬회로를 보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전압이 6V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지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분석해 보면 돼요. 여기에 건전지 밑에다가 두 개를 더 적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가지고 IR을 딱 이렇게 적는 거예요. VIR 전압, 전류, 저항 순서대로. 순서 틀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얘는 회로 전체의 값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도 전류는 얼마가 지나갈 거다? I가 지나가겠죠. 이건 직류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지나갈 거다? I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요렇게 전압계를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차이, 즉 요 1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읽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자? V1이라고 하자. 그럼 V1I R1이 되겠죠. 맞지? 봐봐. 전압계는 지금 저항이랑 무슨 관계? 병렬로 연결했다. 그죠? 병렬로. 여기 우리 전류 아까 얼마 올라간다고? I 전류 올라간다는 건 여기에 전류계를 요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소리죠. 저항이랑 전류계는 직렬이다.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거. 전류계 플러스 단자가 이쪽입니다. 왜? 여기 건전지 플러스잖아. 맞죠? 전압계 플러스 단자가 이쪽이죠. 왜? 이쪽이 건전지 플러스랑 가깝지.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단자, 여기도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 나온디. 그러면은 여기도 뭐 V2IR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직렬일 때는 얘가 1등입니다. 직렬로만 회로가 돼 있을 때는 얘를 제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전체 저항. 얼마? 검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자, 전체 저항은 직렬에선 R1 플러스 R2라 그랬죠. 아까. 그럼 몇 옴?
3옴이지. 맞죠? 그러면 I는 3옴분의 6V 몇 암페어? I는 R분의 V잖아. 맞죠? 그러면 3옴분의 6V니까 2A가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몇 암페어? 2A. 여기도 몇 암페어? 2A죠. 왜? 직렬은 전류 일정하다며요. 그럼 봐봐. V1이라는 건 사실 뭐야? R1에서 떨어지는 전압이잖아. 요만큼 구하는 거야, 요만큼. 근데 크기니까 그냥 I 곱하기 R 하면 되겠지. 맞죠? 얼마? 2A 1옴 몇 볼트? 2A의 1옴 곱하면 2일은 2볼트. 맞지? 여기 2볼트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는 2옴에 2A 몇 볼트? 2는 그렇지 4볼트. 그러면 여기도 옴의 법칙 딱 맞죠? 여기도 옴의 법칙 딱 맞지? 근데 봐봐. 우리 직렬에서 아까 전압은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죠? 2볼트 4볼트 V1 더하기 V2랑 같네요. 오케이? 요렇게 계산이 되면 직렬 회로가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전압계 연결하는 법하고 직렬 회로에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여줬습니다. 요거 필기 끝나고 나면 병렬 회로, 혼합 회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일부러 비교하라고 회로를 두 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보통 이제 병렬에서는 아까 계산식 자체가 역수였잖아요. 그죠? 분수의 역수.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저항값 숫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R1이 3옴, 여기 R2가 6옴, 전체 전압을 12V라고 가정할게요. 오케이? 자, 병렬에서는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얘가 일정하다는 거죠. 맞지? 그럼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V, I, R. 요거는 뭐다? 회로 전체의 값이다. 그죠? 맞지? 그럼 똑같이 어떻게? 여기도 V1, I1, R1. 여기도 V2, I2, I1, R2.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전체 전류. 맞지? 자, 아까 우리 직렬에서는 얘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근데 병렬에서는 전압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다. 전압이 다 일정하니까. 그지? 그 말은 여기 V1도 몇 볼트? 12볼트. V2도 몇 볼트? 12볼트가 걸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 전압 차이, 여기 전압 차이, 여기 전압 차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3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죠. 맞지? 여기는 6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잖아. 맞죠? 그리고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랬죠. 자, 4암페어, 2암페어 여기 별표네. 여기 분기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분기점이니까 두 개 더 한다라고 치면 몇 암페어? 6암페어죠. 그럼 봐봐. I 전체가 6암페어면 R은 I분의 V니까 2옴이 되죠.
맞지? 근데 여기선 검산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아까의 병렬에서는 전체 R분의 1이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1.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죠. 따라서 전체 저항은 2옴이 된다라는 게 계산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나온 요거랑 회로 전체에서 뽑아낸 2옴이랑 같으면 회로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봐봐. 2분의 12는 6A도 되죠. 2, 6, 12도 되지. 전체에서도 옴의 법칙에 문제가 없고 각각의 저항에서 계산을 해봐도 옴의 법칙에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 회로는 정상적으로 잘 풀린 회로입니다. 알겠어요? 살짝 심화적으로 일반 중등 레벨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직렬과 병렬이 혼재된 회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 얘도 풀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되게 재밌는 거 얼마나 잘 찾아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5옴이고요. R1이 자 R2가 3옴 R3가 6옴인데 I3가 여기가 1A라고 치자고. 요거 하나만 더 주고 전체 V가 얼만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요거 구해낼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믿어져 안 믿어져?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우리가 배운 요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해보면 돼요. 모든 회로에서. 잘 봐봐. 그러면 여기에도 적어야 되겠죠? V1, I1 화살표. 맞지? 여기도 적어야 되겠죠? V2, I2 화살표. 여기도 적어야 되겠죠? V3, I3, R3 화살표. 딱 다 적었지? 그리고 여기도 궁금한데 적읍시다. I, R 전체. 잘 봐봐. 갑니다. 지금부터. 정신 줄 꽉 잡고 와야 돼. 잘 봐봐요. 6옴에 1A면 여기 몇 볼트죠? 옴의 법칙. V는 IR 몇 볼트? 그쵸. 여기 6볼트죠. 얘랑 무슨 관계예요?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죠. 그럼 여기도 몇 볼트? 여기 6볼트죠. 3분의 6 몇 암페어? 그치, 2암페어죠. 요거 좀 더 쉽게 찾는 법. 자, 전류랑 저항이랑 비례했어, 반비례했어? 아까 저항 이야기할 때 반비례라 그랬죠. 그치, 기억하지? 자, 저항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6이니까 1대 2지.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2대 1이 되는 거죠. 언제? 병렬에서는. 맞죠? 자, 근데 봐봐. 여기 2A고 여기 1A죠. 여기가 뭐다? 분기점이네. 그럼 여기 몇 암페어 내려가야 된다? 3A 내려가야 되죠. 맞지? 2A, 1A 만나니까 3A 내려가잖아. 그럼 여기 몇 암페어 들어와야 돼요? 3A 들어와야 되죠. 맞지? I1 몇 암페어? 3A예요. 그죠? 그럼 V1은 몇 볼트? 여기도 성립해야 된댔잖아. 옴의 법칙이. 3, 5,
여기 15V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요까지가 15V. 맞나요? 여기서 요까지가 6V. 맞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볼트? 여기 15V, 여기 6V니까 전체 몇 볼트? 그렇지, 여기 21V인 거야. 그리고 봐봐. 전류 몇 암페어? 요거 전체 전류랑 똑같죠? 3암페어. 그럼 R은 3분의 10이네. 몇 옴? 7옴이죠. 근데 봐봐. 3옴, 6옴 병렬이 아까 전체 2옴이라 그랬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2옴이잖아. 저항 두 개 합쳐서. 2옴하고 5옴 무슨 관계예요? 직렬이야, 병렬이야? 여기 2옴, 여기 5옴. 직렬 관계죠, 이제. 그러니까 7옴. 맞아요? 알겠어요? 어떻게, 지금은 당장 헷갈릴 수 있지. 대신에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몇 개, 한 두 개, 근데 이런 복잡한 거 말고, 이따위 거 말고, 쉬운 거, 두 문제만 딱 내놓을게. 풀어보자. 요거 두 개만, 요거 필기하고 요거 두 개 그리고 요거 저항이 몇 옴인지 여기 몇 암페어인지 요것만 딱 구해봅시다. 알겠어요? 자, 빨리 필기하고 요거 두 개 풀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 거 잘 풀었거든?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방법을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푼 것 같아. 2A 15니까 여기 20V죠. 여기는 40V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60V니까 여기서 여기도 몇 볼트가 돼야지? 60V가 돼야지 120V가 나오지. 근데 여기 몇 암페어다? 2암페어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35입니다. 해도 되고, 봐봐. 120V에 2암페어면 60옴이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러면 60옴이 나오려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R이 60이다. 내가 R이 30으로 가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는 요거 8V잖아. 병렬이죠. 그럼 여기도 8V, 여기도 8V야. 그럼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4암페어죠. 맞지? 그럼 여기 몇 암페어? 6암페어.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만 더 볼 건데요. 저기 102쪽 한번 펴봐봐. 102쪽에 서술형인데 한 두 문제만 딱 풀고 마치자. 102쪽에 3번, 4번, 그 다음에 103쪽에 6번 요렇게만 좀 풀게요. 102쪽에 3번. 자, 회로를 좀 바꿔볼게요.
요렇잖아. 여기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여기 전구 두 개예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 여기가 C구나. 그래서 AC에서 전압을 재면 건전지 전압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전압이 재지겠죠. 병렬이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요. 여기가 D거든요, 지금. 맞죠? 그럼 A, B를 재면 요 저항에 전압이 걸리겠죠. 맞지? DC를 재면 요 저항 거를 잴 수 있잖아. 근데 뭐다? 여기 BD 사이에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BD는 전압을 재도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4번. 항상 그 회로를 볼 때 전구를 그냥 저항으로 취급해도 돼요. 잘 봐봐. A에서 지금 여기 몇 암페어? 0.7암페어 흐른댔죠. C에는 여기인데 0.4암페어 흐른댔지.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흘러야 돼요? D는. 이건 보이잖아. 0.3암페어 흐르겠죠. 여기 B는 다시 얼마? 그렇죠. 0.7암페어 흐르겠다. 그지? 병렬 회로의 특징 뭐? 병렬인 거 합치면 전체 전류랑 같다. 그죠? 자, 그러면 6번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설명입니다. 오늘. 자, 6번 봐봐. 자, 합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 전구가 A, 여기 B, 여기 C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연결했다?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0V의 전압 차이가 생겨버린다고. 요쪽 길에서. 그지? 저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 여기가 0V라는 건 여기 C에 0V가 걸린다라는 효과가 돼요. 이게 합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봐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 원래는 이렇게 C까지 흘러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저항이 없는 빠른 길이 생겼어요. 맞지?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에 전류가 흐를 필요 없이. 왜? 여기가 0V의 전압 차이가 생기니까. 그러면 원래 V는 요 세 개에 나눠 걸리다가 여기 V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V가 걸리면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A 전구나 B 전구는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겠네? 왜? 전에는 A, B, C 세 개가 나눠봤다. 이제 A, B 두 개만 나눠받으면 되잖아, 전압을. 맞죠? 그럼 A, B는 어떻게 된다? 전구가 더 밝아지죠. 합선이 돼버린 요쪽 C는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럼 여기 C 전구는 어떻게 된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만약에 요런 회로에서 여기 아까 A, B 사이에 전압계를 넣었는데 원래 전압계에는 저항이 큰 게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압계를 안 들고 네가 여기 전선을 연결해버렸다 치자. 그럼 봐봐. 요 위에 저항이 없어지죠. 그냥. 전압이 0이니까. 대신에 여기에 저항이 없는 회로가 생겼죠.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엄청나게 많이 흐르겠지. 저항이 0이니까. 저항이랑 전류 반비례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열나가지고 불나버립니다. 이게 합선이에요. 알겠지? 요 내용 설명 이해되죠? 거기 앞에 원래 우리 푸는 거 서술형 말고 그 앞에 푸는 거 다 풀어 오시고요. 필기 저거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챙겨. 그리고 별표 쳐와도 된다. 모르는 거. 오늘 여기까지 끝. 요거